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임상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스트라우만 팁스 앤 트릭. 임플란트 시술 시 마주하는 고민을 해결해드릴 뉴욕 치과병원 김근홍 원장입니다. 저는 5가지 주제로 임플란트 식립 팁을 공유하려 하는데요. 임플란트 표면 처리, 재질과 합금의 중요성, 그리고 외형 디자인에 따른 식립 전략, 임플란트별 임상적 고려사항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다양한 임플란트의 표면 처리가 있어 왔습니다. 그중 현재 최고의 표면 처리라고 알려진 스트라우만 SLA 서피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이크로 러프니스, 아주 작은 미세 돌기들을 만드는 기술 외에도 라지 그릿 알루미나로 샌드 블라스팅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라지 그릿이 왜 중요하냐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크레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분화구처럼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표면 처리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포의 안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러프니스는 세포들이 돌기를 내면서 프롤리퍼레이션과 어드히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듀얼 에칭이라는 겁니다. 황산과 염산의 혼합으로서 90도씨 온도에서 애시드 에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표면 처리법이 브레네막 오리지널 턴드 서피스와 다른 점을 보여주는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드릴링을 하고 나서 상처가 난 뼈에서 어떻게 치유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일주된 조직 사진인데요. 브레네막 턴드 서피스를 보시면 상처난 뼈에서 세포들이 이주를 해 오면서 치유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데이비스라는 분은 Distant Osteogenesis라고 명명을 했고요. SLA 서피스는 자세히 보시면 임플란트 표면에 바로 오스테오블래스트가 분화되어서 뼈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임플란트의 표면 처리가 오스테오블라스트를 직접 분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컨택 오스테오지네시스라고 불리우며 스웨덴 학자들은 이것을 de novo bone formation이랍니다. 진정한 새로운 뼈라는 거죠. 기존의 상처난 뼈에서 새롭게 재생된 뼈가 아닌 임플란트 표면에서 새롭게 뼈가 재생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1주, 2주 만에 바로 오스테오인티그레이션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표면이 임상적으로 성공률을 높여왔고 홀 결합력이 높아졌고 그런 임상적 우위를 만들게 된 표면 처리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임플란트 표면 처리는 임플란트에서 뭔가를 붙여서 뼈 반응을 좋게 하는 방식이 있어 왔고, 두 번째는 임플란트 표면에서 뭔가를 빼서 뼈 반응을 좋게 하는 방식이 있어 왔습니다. 임플란트에 뭔가를 붙인다는 것은 미네랄을 붙일 수도 있고요, 단백질을 붙일 수도 있고요, 약물을 붙일 수도 있고요, 성장인자나 호르몬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초기 반응들이 굉장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임플란트를 보면 뭔가를 빼내는 방식들이 훨씬 더 우위에 있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있어 왔던 다양한 표면 처리 기술의 오스테오 인테그레이션 BIC Bone Implant Contact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지널 브레네막 턴드 서피스는 30대 후반 37% 정도의 BIC를 가집니다. 물론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5 내지 6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세대 타이타늄 플라즈마 스프레이는 4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체 뼈와 가장 유사한 HA 코팅들은 65% 정도 됩니다. 이 표면 처리의 특징은 크라운을 만들어서 교합력이 발생이 될 때 놀랍게도 BIC가 떨어진다는 거죠. 55%, 약 10% 정도가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표면 처리 기술의 특이한 점은요, 크라운을 만들어서 교합이 될 때 로딩이 가해지면 BIC가
55% 정도로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HA 자체가 가지는 크리스탈라이제이션에 문제가 있어 왔다는 거죠. 그래뉴얼이 있음으로써 떨어진다든지 세균의 오염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Resolvable Blast Media라는 RBM 서피스도 65% 정도의 BIC를 가집니다. 이 표면 처리의 특이한 점은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19 내지 20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보철할 때쯤 돼서 어버트먼트를 토크를 주면 뭔가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는 환자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굉장히 넓어서 아세인티그레이션의 양이 적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표면 처리 러프니스를 알게 하는 지표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RA, SA 같은 것들이 비슷하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리조버블 블라스트들은 타이타늄 표면에 많은 크레이터를 만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스크래치는 많이 내지만 크레이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포들이 안착해서 차이점이 조금 납니다. 그래서 라지 그레이드 샌드 블라스트가 중요한 것이고요. 다음으로 우리들이 많이 접하는 오리지널 SLA 서피스는요 89%의 BRC를 보입니다. 굉장히 높죠. 다음으로 타이타늄, 지르코늄, 금 임플란트의 SLA 서피스는요 79% 정도 됩니다. 살짝 낮죠. 그리고 우리 국내 대부분의 임플란트 회사들이 하는 표면 처리는요 RBM 서피스에서 싱글 애시드, 염산 애칭을 하는 표면 처리 기술이기 때문에 이 BIC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임플란트 표면 처리에 있어서 무언가를 붙여서 하는 방식들은요 저작을 하는 그 압력에 뼈들이 마이크로 크랙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뼈가 녹았다가 붙였다가 하는 그런 본 리마들링 과정을 많이 거칩니다. 그 상황에서 붙이는 그 물질 자체가 가지는 물리적 물성, 쪼개진다든지 떨어진다든지 노출이 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 왔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균의 오염에 대한 저항성입니다. 치과 임플란트가 역사가 더 오래된 정형외과 임플란트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뼈랑 잘 붙는 BIC가 높은 것 외에도 세균의 오염에 대한 저항과 염증의 저항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치과 임플란트의 핵심 기술이고요. 이것이 치과는 퓨어 타이타늄을 고집해왔고 SLA 서피스가 왕좌에 있는 이유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시면 무언가를 붙였던 임플란트의 표면 처리들 TPS도 그랬고요, HA 코팅도 그랬고요, 타이 유나이트 서피스도 그랬고요, 엔도포도 그래왔습니다. 염증에 너무나도 취약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치과 임플란트의 표면 처리의 가장 중요한 점은 BIC가 높아야 되고요, 세균의 오염에 대한 적당한 저항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정형외과 임플란트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지금까지 치과 임플란트 표면 처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치과 임플란트가 왜 정형외과 임플란트 표면 처리와 다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임플란트 합금의 재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각각의 치료 전략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트라우만 팁스 앤 트릭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